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제금리 상승 여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경제 정상화에 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내 시장의 판도와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오늘은 국내 증시가 받을 영향과 더불어 각 증권사들의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국내 증시의 위치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해온 김규리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거 오랜만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최근에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조정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증권사 센터장분들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취재해오신 내용으로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최대 이슈가 바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이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입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코스피가 굉장히 강만세를 보이겠습니다. 장중에서도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증시 압박을 작용했던 금리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 같은 것을 증권사 센터장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용택 IBK투자증권 센터장입니다. 미국 FOMC가 예정돼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벤트일 텐데요. 사실 이번 FOMC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급등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코멘트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장의 연준은 그런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연준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자산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준의 행동은 이번 3월 FOMC보다는 4월이나 5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마 금리는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높은 국면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시장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FOMC에 대해서는 일단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IBK투자증권 정용택 센터장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또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김지상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게 시장이 어쨌든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모멘텀의 힘겨루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가 3천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다시 막판에는 3천 이상으로 오르는 이런 회복 장세가 이어질 국면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경기 회복기가 나타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가 회복기는 이 초입 시기에 놓인 만큼 이 증시가 하락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이 최근 증시 급등락 기간에 이제 단기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여전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아시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긴데요.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지금 상승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2분기 내에 다시 최고점을 달성할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금리 상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경기적인 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회복 사이클을 어쨌든 코스피가 반영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이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을 적응하는 이 빠른 속도가 코스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금리 상승 속도가 잦아들지 않으니까 부담감이 커지는 것인데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의 연방공개준비위원회 FOMC를 기점으로 이 코스피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일단 금리를 아무래도 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기업의 미래 이익을 좀
좀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환율, 또 지금 환율이 아무래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자금이 솔드아웃되는 이런 상황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하나는 물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적응되기 전에 이런 악영향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조정으로 보는 의견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사이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센터장님들도 잘 짚어주셨고, 일단은 뭐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확인하고 우리가 좀 대응의 영역을 좀 전략을 세워서 가보자라고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3월 들어서 또 지난달 말 들어서 증시를 이제 하방을 압력하는 게 바로 금리랑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장세, 이제 실적 시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하방선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감, 그러니까 국면 전환에 속도감을 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로 이어지게 되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또 코스피가 더 많이 타격을 입는 이런 악순환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순매도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센터장들이 이런 전환의 국면을 좀 길게 보지 않고 단기간, 뭐 빠르면 이달 또 4월, 5월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FOMC를 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에 17일, 그러니까 하루 앞둔 이 FOMC에서 어떤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금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혹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코스피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큰 폭으로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다소 이제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좀 양상 고점 수준까지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요란했던 거에 비해서는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세, 뭐 사상 최고치를 간밤에 좀 경신했던 만큼 국내 증시도 중립적인 이 스탠스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일까지는 좀 이 부분을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는 저희가 큰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모처럼 매수세가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연기금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연기금이 무려 51일 동안은 계속 순매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장 기록인데, 전일에 1,105원을 순매수하면서 52일 만에 이런 매도 행렬을 그쳤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기금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이제 800조 원이, 그러니까 883조 원에 가까운 연기금이 본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국내 비중을 올 연말까지 좀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매도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장 투자자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제가 취재해본 결과 이제 자산운용,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연기금의 좀 무조건적인 매도세에서는 좀 경계 우려 목소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탠스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가 어제 이제 연기금의 좀 매도 변화, 그러니까 매수 전환이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그 16.8%로 이제 국내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 21% 정도가 연기금이 국내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인 수치만 말했을 때도 4.4%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적인 매도가 당분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스탠스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조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직접 취재해온 센터장님들의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 거고요. 지금까지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